안녕하십니까. 토크아이티 마케팅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가상화에서 이 보안 쪽은 지금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먼저 가상화의 거의 대명사죠. 네, VM웨어 코리아의 이효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네트워크 가상화. 네. 네트워크 가상화 VM웨어 쪽은 지금 어떻게 지금 탄생이 됐고 어떤 식으로 좀 진화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한 3년 전부터 네. 이제 많은 시장에서 SDN이라는 개념이 이제 산생이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시작하는 단계가 많은 벤더들의 종속성을 좀 없애자라고 네, 그렇죠. 해서 사실은 모든 벤더에 상관없이 컨트롤러가 그 장비들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사실 그 그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때만 해도 이제 외로웠죠. 3년 전만 해도. 외로울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몰라줬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런 그림들을 과감히 이 장비를 제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VM 하이퍼바이저를 하듯이 네. 뭔가 네트워크 위에서 가상화적인, 그러니까 VM웨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VM 그 컴퓨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네트워크 쪽에서 구현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했고요. 사실 네네. 예전에 2년 전쯤인가요? 저희가 그 한 업체를 인수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업체에서 SDN이라는 제품들을 조그맣게 내놓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이제 VM웨어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저희 특화되어 있는 제품으로 이제 흡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탄생된 게 NSX입니다. NSX고. 예. 이제 버전이 지금 어디까지 나왔죠, NSX는? 지금 6.2 버전까지 출시가 됐고요. 네네. 아마 내년 초에 7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요즘 새로 나온 NSX의 네. 여러 가지 피처 중에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보안이겠고요. 네. 기존의 방화벽이 제어하지 못했던 그런 트래픽들을 NSX를 통해서 가상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상화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네. 그 유연성한, 즉 사설 클라우드와 공용 클라우드를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SDD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네. 즉 모듈을 가상화로 만든 그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NSX가 제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거 다 오늘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보안 쪽. 예. 보안 쪽만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이제 NSX 잠깐 구성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NSX는 일단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네. 말씀을 드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SDN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NSX는 보안 제품과 네. 네트워크 제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네네. 즉 말하자면 보안 제품이라고도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방화벽 기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그 방화벽 제품에서 제어하지 못했던 논리적인 트래픽들, 즉 VM과 VM 간의 통신은 이제껏 방화벽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을 NSX 통해서 제어를 하는데 사실 NSX에서 제어를 하지만 레이어 2에서 레이어 4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더 지능적인 트래픽이라든지 그러니까 레이어 7. 컨텍스트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서드 파티 업체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 팔로알토넷에서 나온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시게 된 거죠. 네. 이거는 좀 어떤 장표인가요? 그 NSX를 쉽게 얘기하면 네. 굉장히 단순하게, 저 오픈스택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너무나 단순한 네트워크 기능이 거기 안에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고 NSX도 이렇게 단순한 것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으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논리 정연한, 그리고 네. 정확한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NSX 통해서 다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그림입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네트워크 얘기니까 예. 네트워크 하면 우리가 구성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일단 뭔가 네트워크 레거시 환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예. 네, 그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트워크가 지금 그 가상화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상화되어 있든 가상화되어 있지 않든 저희가 브릿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 모든 트래픽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같은 VXLAN이라는 저희가 기술을 써서 네. 실질적으로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논리적인 그 물리적인 구성망을 이용을 해서 논리적인 새로운 망을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논리적인 새로운 망을 기존의
그 베어메탈 장비, DB 같은 어떤 그런 베어메탈의 굉장히 중요한 장비들을 같이 흡수를 해서 하드웨어 장비를 붙이면 저희가 별도로 브릿지가 필요 없이도 지원이 되고요. 네. 만약에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브릿지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 베어메탈 서비스와 그다음에 그 VM 서비스의 데이터 트래픽을 다 통신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브릿지를 했을 때 뭔가 그 성능상의 문제 같은 건 어떤가요? 저희가 10기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확장성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 오버레이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만약에 DR 센터 같이 두 개의 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고객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네네. 그랬을 때 사실은 액티브로 많이 못 쓰시고요. 액티브 스탠바이로 많이 쓰시고 그렇죠. 계세요. 네네. 그럼 한 사이트가 거의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실 그런 불합리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VMware를 NSX를 통해서 스토리지 액티브를 만약에 구현하시는 고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그 L2 스트레치D, 즉 예를 들어서 L2를 한 다른 사이트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L2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L2 VPN을 통해서 많이 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특정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이 그냥 L3 통신만 되면 그 구간을 L2로 확장하실 수가 있는 거를 NSX를 통해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리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거리 제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V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멀티 V센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 값이 제한돼 있고요. 네. NSX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통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VMware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쪽의 보안 네. 관련된 거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보면 그 보안 기능 보는데 여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보안이라고 강화하는데 예.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개념이 뭡니까 이게? 사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나 위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말아랍니다. 사실 네. 그 예를 들면은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면 외부에 방화벽, 굉장히 강력한 방화벽을 하나를 설치를 하고요. 네. 모든 데이터 트래픽을 그쪽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시키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방화벽이 만약에 못 막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침투가 되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하면 사실 되게 많은 복잡한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각각의 서비스 디바이스마다 미니 방화벽을 전부 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VM마다 직접적으로 다 방화벽이 설치가 돼서 그 방화벽 나중에 침투한 것들이라도 불구하고 다시 방화벽을 한 번 더 무조건 거치게 하는 거죠. 네. VM마다. 네, 그렇습니다. 발상은 좋은데 네. 아니 VM마다 몇백 개, 몇천 개 VM들을 네. 일일이 또 얘를 또 세팅하고 하려면 엄청나게 또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단순화시킨 그 정책 룰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그룹 단위로 해서 기존에는 방화벽이라는 것이 IP 단위로 해서 네. 그 룰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3년, 4년이 되면은 방화벽 하나에 룰이 뭐 몇십만 개도 있는 경우가 그렇겠죠.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그 정책을 나중에 빼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담당자가 나가거나 옮기거나 하면 그 정책을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 것은 그 방화벽 자체가 VM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VM을 만들 때 생성되고 VM을 지우게 되면 정책이 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서 VM에 할당할 수도 있고요. VM을 만들면서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 기반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면 얼마든지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VM의 어떤 그 보안 정책을 여기 장표 있는 것처럼 각 어떤 그 부서라든지 네. 그별로 다 이제 매칭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예. 에즈이지하고 투비하고 좀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그림은요. 네. 저희가 그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하이퍼바이저 안에 두 개의 VM이 있을 때 네. 기존에서 만약에 이 하이퍼바이저 안에 있는 두 개의 VM을 통신시킬 때 방화벽을 꼭 거쳐야 된다 그러면 네. 외부에 있는 방화벽으로 데이터 트래픽을 리다이렉트 시켜야지만이 가능했습니다. 네네네네. 하지만 지금은 하이퍼바이저 이내에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것이 불필요하게 외부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지만 하이퍼바이저가 다를 경우 네. 두 개의 하이퍼바이저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데이터 트래픽을 보내면 네. 이제 다른 호스트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만 저 위에 있는 방화벽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능에 엄청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기능들 좀 보도록 하죠. 네. 로드 밸런싱 쪽. 예,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저희가 NSX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NSX를 구입을 하면 NSX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로드 밸런싱도 저희가 거의 무료로 그 NSX를 도입을 하시면 그냥 쓰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무료는 무료지 거의 무료는 또 뭡니까? 거의 무료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로드 밸런싱이 네.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로드 밸런싱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4나 그냥 간단한 L7 정도. 그래서 고객이 보통 저희가 대략 80% 정도 네. 일반적인 그 하드웨어 장비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정도의 기능을 지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드 파티 타 회사들과 연동을 시켜서 네네. 저희가 같이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것을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예를 들면 타사 로드 밸런싱 기능도 저희의 로드 밸런싱 기능을 대체해서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예. 자, VPN 같은 건 좀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되는지. VP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이트 투 사이트 뭐 L2, L3 다 지원을 하고요. 네. SSL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네. 일반적인 그 보안적인 VPN 기능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NSX를 도입하시는 고객은 VPN을 위해서 별도의 VPN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이 아까 그 버전이 6.2, 예. 내연도해가 7 버전이 나온 맞습니다. 겁니까? 네. 자, 그러면 6.2 버전에 있어서 어떤 확장성 관점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6.2에서. 네. 6.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일 큰 변화는 사실 그 V센터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V스피어 6.0부터 멀티 V센터를 지원했는데요. NSX 같은 경우는 6개의 V센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 그 안에 있는 호스트의 개수가 3072개까지 이제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네. 대단히 사실은 거의 V센터 하나의 데이터 센터 하나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사실 8개의 그 데이터 센터까지 커버할 수 있는 큰 네, 그림을 네.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7 버전이 나오면 예. 뭐 여러 가지가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뭐 부장님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 네. 7 버전엔 지금 뭐가 지금 포함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저희가 것이? 지금 2개의 NSX 버전이 있습니다. 네. 멀티 하이퍼바이저 버전과 V스피어 버전이 있는데 사실 제일 큰 그림은 그 2개가 같이 하나의 버전으로 탄생한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KVM이나 네. 예를 들면 그 젠 시트릭스 쪽을 지원을 하려면은 MH 버전을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고 네네. V스피어는 V스피어에 따로 이제 아. 버전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 이제 고객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쓰시거나 그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고객의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진 맞습니다. 거네요. 예. 네. 오픈소스 관련된 것도 굉장히 넓어진 네. 거고. 자, 그러면 현재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좀 뭐 해외는 많을 것 같고요. 네. 국내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그 굉장히 유명한 네. 국내 기업에서 이미 도입을 하셨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사이트 굉장히 그 글로벌하게도 레퍼런스가 굉장히 크고요. 네. 저희가 사실 본사에 질의를 해서 이 정도 사이즈가 있냐 그랬더니 사실 그 정도 사이즈가 지금 처음이다 할 정도로 크게 지금 구축을 네네. 하고 있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고객들이 이 자동화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와중에 사실 NSX가 그 자동화의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그림으로 또 공공 쪽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는 네. 추세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자동화의 키를 갖고 있다는 네. 걸 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떤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고객한테 자동화 관점에서. 일단 물리적인 장비에서 사실 자동화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리적인 구성을 사람이 손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네. 사실 그 부분을 여러 개의 그 구성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네트워크가 가상화가 돼 있으면 자동화를 할 때 가장 필연적인 그 유연성을 갖다 제공을 합니다. 네. 즉 물리적인 거를 변경하지 않고 논리적인 것들만 바꿔서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IT에서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오픈스택도 그 하나의 확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없이는 네. 사실은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NSX가 그 중간에 핵심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VM웨어가 꿈꾸는 이상 중에 하나가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이거에 한해 플랫폼의 한 리딩 기업으로서 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세션 가고 부장님께서 이따가 Q&A 시간에 네.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질문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김민석 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김민석 부장입니다. 네네. 네.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VM에서 지금 보니까 보안 솔루션도 다 잘 돼 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네트워크 가상화 속에 네. 인베이드 해가지고. 네. 그러면 팔로알토가 지금 오늘 나오셨는데 VM하고 어떻게 코어를 한다는 건지
혹시 경쟁 아닙니까? 저희는 경쟁은 아니고요. 네네.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팔로알토 네. 네트워크스는 물리적인 보안에 대해서 그 차세대 플랫폼으로 보안 플랫폼으로 네.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뭐 VMware와 같이 그 네트워크 가상화를 표방하는 그런 하이퍼바이저 플랫폼 기반 위에서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레이어 4까지 진행하는 어떤 보안을 뛰어넘어서 네. 레이어 7까지 그리고 언노운 머레어까지 차단할 수 있는 통합형 보안 플랫폼으로 그 기능을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상호 그 보완하는 그런 네. 벤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L4까지였는데 그렇죠. 어떤 FC 레이어까지. 예.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IP 관점이 아니라.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럼 일단 그 부장이 보시는 요즘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그 보안 관,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일단 이슈들 먼저 한두 가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시큐리티 챌린지, 그러니까 도전 과제는요. 네네. 우리가 뭐 레거시 장비, 그러니까 레거시 보안 장비, 즉 물리적인 보안 장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논리적인 구간의 보안 서비스, 논리적 보안 VM들의 자원들의 트래픽 처리를 네. 어떻게 편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 트래픽을 우회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논리적인 자원 간의 트래픽 처리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보안적인 도전 과제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네네. 결국은 뭐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거시 기반의 방화벽이라든지 외부 물리적 장비까지 불필요한 내부 자원끼리의 어떤 레이어 2 구간의 트래픽 네. 이동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이런 불편한 작업들이 발생한다는 밖으로 거죠. 나갔다 들어오는 것 자체도 보안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트래픽도 발생을 네네.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미 불필요한 리소스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 유출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예. 자, 또 어떤 또 이슈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VMware와 이제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태틱 단순한 스태틱 정책을 통해서만 어떤 보안의 접목이라든지 네. 어떤 클라우드 환경의 이슈를 접목시키기는 힘들거든요. 네네. 만약에 대용량 사이트 같은 경우에 네. 몇백 대의 호스트를 구비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이나믹한 어떤 V모션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일이 수동으로 그렇죠. 보안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큐리티 챌린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션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유기적으로 자동화된 기법을 사용해서 네네. 이런 시큐리티 그룹들을 그룹화하고 개별적으로 보안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네네. 이런 관점으로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사실 이제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려면 네트워크도 뭔가 자동화가 안 되면 그죠? 네. 절대 완벽한 클라우드 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그죠? 서버 통 아무리 많이 하고 그렇죠. 뭐 스토리지 좀 해봤자 네트워크에서 바틀렉이 생겨보면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최종 단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예, 네트워크 가상화가 이루어지는 네네. 배경이 아마 그런 그렇죠. 기반이고요. 이 네. 오버레이라는 그런 터널 기법을 사용해서 VMware는 그런 오버레이의 어떤 공간 그리고 그 길을 닦아줬다면은 저희는 그 기반 위에 네. 기능들을 네네. 보안적인 측면에서 고도화시켜서 접목시킬 수 있는 네네.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시성이라든지.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 아까 그 어떤 식으로 기존 이제 NSX에 그 팔로알토가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뭐 언제부터 이것을 같이 추진하고 뭐 했는지 예.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물리적인 보안 플랫폼으로서도 자리를 탄탄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클라우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적인 취약 요소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네. 이미 vSphere EXSI 기반 하에서도 저희가 논리적 관점의 게이트웨이 버전으로 4가지 에디션의 모델을 출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좀 더 진화된 네트워크 가상화 관점의 어떤 차세대 보안,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에서는 네. 레거시한 방식으로는 접목하기가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네. 작년 중후반부에 개발이 돼서 출시된 NXS와 같이 코어할 수 있게끔 네. VMware 버전으로 6.0, 6.1 버전과 함께 같이 코어를 해서 저희 그 클라우드 버전의 보안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 네. 같이 런치를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달 그렇죠. 거군요. 네. 자, 그러면 현재 그러면 그 VMware NSX가 나갈 때 네. 그러면 팔로알토 이것도 같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일단은 이제 네. 양쪽 벤더사에서 고객이 선정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저희 제품이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VMware 기반에서도 기존 레거시 방식이냐, NXS 기반이냐, 이거는 네. 이제 고객의 어떤 모델링하는 그
그 사이에서 이제 조금 벌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제품도 이따 뒤에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네. 서드파티 보안 플랫폼으로 만약에 이스트 웨스트 논리적인 트래픽에 대해서 완벽한 통합 보안 플랫폼, 언노운까지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보안 플랫폼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네.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가정할 때는 서드파티로 얼마든지 저희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서 네. 연동할 수 있게끔 이미 NXS 매니저와 컨트롤러 사이에서 연동 구성이 가능하게끔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VM 시리즈란 것이 네. 그러면 팔로알토의 그 보안 그 솔루션의 브랜드명입니까? 정확히는 Virtualized Firewall, NG Firewall이라고 말씀드릴 네네. 수 있고요. 네. 이제 가상 공간을 지칭해서 이제 VM 시리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다양한 그 국내외 이제 하이퍼바이저 업체의 그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연동이 가능한데요. 반전을 한 표현처럼 가장 유연하고 다이나믹하게 같이 네. 잘 코어가 이루어지는 그 EXSI나 NXS 기반으로 네. 최근에 많이 고객사의 그 POC나 데모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보니까 지금은 국내에서는 많이 POC 많이 하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네. 반응들 어떻습니까? 두 가지 관점입니다. 네. 이 가상화를 고민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이 아마 IT적으로 봤을 땐 되게 그 진화된 네. 그런 좀 그 IT 관점의 고차원적인 고객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가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보안에 대한 부분을 요즘에는 IT 관리자 부서분들께서 꼭 같이 그렇죠. 합쳐서 보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EXS의 관점의 레거시 게이트웨이 논리적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차후 그 네트워크 가상화 부분에 접목이 된 NXS 기반의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인지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고민하고 계시고요. 네네.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는 이 네트워크 가상화가 접목이 된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손이 덜 가는 그런 제품을 선호하시다 보이기 때문에 NXS용으로 조금 많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VM 시리즈 구성 요소 좀 보도록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클라우드 플랫폼이 NXS 기반화해서 같이 연동이 되고 있고요. 네네. 저희 제품의 레거시 방식과의 차이점은 예전 방식은 단순하게 하나의 게스트 VM으로 올라가서 마스터 VM으로 게이트웨이 역할을 했다면은 네. 이제는 NXS 기반, 말 그대로 네트워크 가상화 기반에서 동작을 한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 기반으로, 즉 커널 단에서 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죠. 아, 네. 이 얘기는 NXS 매니저와 저희 파노라마라고 하는 중앙 집중형 그 중앙 콘솔과 네. 같이 한 역할로 할 수 있게끔 머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그룹을 하나 생성했을 때 또는 각각의 개별 VM을 생성했다고 했을 때 저희 NXS 컨트롤러 기반하에서 저희 파노라마가 같이 그 폴리시를 자동화시켜서 반영돼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유기적으로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장표가 한번 이걸로 시나리오 한번 설명해 주시면 또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흔한 이제 그 고객사 환경을 조금 러프하게 그린 네네. 내용이고요. 네.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라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고객사에서 클라우드 플랫폼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 환경과 물리적인 가상 영역 이 부분을 같이 하이브리드로 그렇죠. 묶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 단에는 모든 고객사에서 뭐 방화벽이 됐던 IPS가 됐던 레거시 보안 장비가 됐던 이 관문형의 보안은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있죠. 네. 그런데 가상 공간을 위한 특화된 구성에서는 또다시 이스트 웨스트 논리적인 자원의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게끔 보안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관문형의 보안 장비와 논리적인 보안 장비가 같이 병행이 돼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통제가 가능한 레이어 7의 NG 네. 파이어월과 네. IPS나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안티 스파이어의 역할 그리고 URL 필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팔로알토의 최근 메시지인 언노운 머레어와 언노운 익스플로잇을 차단할 수 있는 APT 방어 플랫폼까지 물리적 보안 장비와 가상화 보안 장비에 동일하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통합형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하면 네. 방식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거시 방식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의 논리적인 어떤 게스트 VM으로 마스터 역할을 하면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 즉 물리적인 환경에서 인아웃 때는 트래픽에 대한 처리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클라우드 호스트 안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 동작을 했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NXS로 진화가 되게 되면요. 바로 다음 장표인 NXS 컨트롤러 기반 하에 아까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NXS 디스트리뷰티드 스위치, 디스트리뷰티드 파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그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보안 제품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패턴에는 단순적인 부분에 대한 패킷 플로우는 그쪽으로 보내고요. 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는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인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그 VM 시리즈로 네. 트래픽을 리다이렉션 시킬 수 있게끔 네네.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인 정책 그룹과 서비스별 정책 그룹을 보안으로 선택해서 네.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허용된 정책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위험 요소를 다 차단한 상태에서 허락이 됐을 경우에 외부로 또는 내부 네. 자원끼리 트래픽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구조고요. 보시는 네. 것처럼 패킷 플로우가 NXS 파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리다이렉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품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뭔가 어떤 그 보안 정책을 어떤 특정한 뭐 포트라든지 네. 어떤 IP만 이제 제약하다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그러니까 L7까지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플렉서블해야 되는 예, 거네요. 기본적으로 IP와 포트 베이스의 그런 처리를 하는 패킷 필터 기반의 방화벽이 아니라 저희 레이 7을 바라보는 차세대 관점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노운에 대한 머레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클라우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샌드박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가장 큰 네. 장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체 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네. 요장표. 네. 지금 우리나라 고객들도 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이 많이 돼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 트렌드는 반응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 예. 반응들이. 예. 요즘에 이제 그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이 접목되면서 이제 APT, 즉 언노운 머레어와 언노운 익스플로시트에 대한 처리가 네. 많은 고객사에서 많이 네. 대두되고 있고요. 언급되고 있고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경쟁사들이 있지만 차세대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그 기반 하에서 어떤 위험 요소를 디텍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디텍트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뭐 IPS가 됐던 바이러스가 됐던 이런 패턴들로 저희가 언노운을 노운으로 전환시켜서 네네. 저희 DB화 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가상 환경에서 그렇죠. VM의 동일하게. 커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도 커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오버헤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맞습니다. 거고. 예. 네. 자, 그러면 그 뭐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어떤 겁니까? 요거는 제가 실제 고객사 POC를 하면서 네. NXS 기반으로 6.0, 6.1, 이 부분은 6.1인데요. 네. 최신 버전으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상화 보안 플랫폼이 접목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3분짜리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휘센터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NXS 컨트롤러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고 그 밑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NG 파이어월이 네네. 호스트 단위로 이제 그 설치가 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그 파워라이트 네트워크스의 어떤 커널 단위 동작하는 부분이 서비스 데피니션 부분에 있어서 딱 정책으로 적용화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느냐, 즉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테스트 1, 2, 3, 4로 4개를 만들었지만요. 요거는 그룹이 될 수도 있고 개별 호스트가 개별 VM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구분을 질 수 있는데요. 결국은 VM에서 만든 이 시큐리티 그룹을 네. 예전 버전에서는 파로알토 네트워크스도 또다시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VM웨어와 파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상화 플랫폼이 하나이기 때문에 커널 단위에서 연동된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그대로 저희 보안 제품에서 바로 받아올 수 있다는 인식을 거죠. 하고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관리자가 2번 작업할 필요가 네, 없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트너 보안 서비스 탭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 정책을 VM웨어에서 세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즉 기존에 세팅했던 거를 예전 버전이면은 다시 똑같이 저희 네네. 제품에서 했다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파일 설정하는 탭에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어떤 객체들을 개별이냐 그룹이냐 정의라는 부분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각각을 저희 제품으로 저희 가상화 보안 제품으로 리다이션 시켜서 모든 트래픽을 레이어 7까지 보게끔 메뉴로 네. 선택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저희 파노라마 그 중앙 집중형 그 콘솔인데요. 네. 이 파노라마를 통해서 VM웨어 매니저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동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하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연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100대의 서버 호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파노라마 한 대만 그 적용이 된다면은 나머지 자원은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아까 VM에서 만든 이 시큐리티 그룹이 그대로 이 어드레스 그룹으로 반영이 돼서 네. 저희가 만약에 하나의 그룹을 만든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으로 세팅을 딱 하시게 되면은 클릭만 하시게 되면은 바로 아까 VM에서 만든 이 시큐리티 그룹을 그대로 긁어다가 쓰실 수 있게끔 네. 아주 유기적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게끔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책이 구성이 된다면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레이어 7까지 보는 다양한 보안 패턴들에 대해서
결국은 정책을 하나하나 매핑을 할 텐데요. 네. 딱 두 가지겠죠. 가장 크게. 네. 내부 VM들이 관리적인 콘솔, 즉 관리적인 모듈, 커넥션 서버가 됐던 VM의 시큐리티 서버가 됐던 내부 AD가 됐던 이 VM 자원과의 통신을 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이스트 웨스트, 즉 논리적인 호스트 안에 VM들끼리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방어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정책을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버킷이라는 관점에서 저희 제품의 폴리시에 적용이 된다면은 그 정책은 이후에는 VM에서 세팅을 지우거나 차단하거나 제거했을 때 자동으로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구조로 깔끔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저희 이제 시청자들이 우리 회사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적용 사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크게 뭐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한 내용도 있겠지만요. 그 구성을 하게 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화면은 우리가 이제 PCI DSS 환경에서 이제 카드 결제와 관련된 어떤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VDI 환경으로 또는 서버 가상화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존에 대해서 저희 파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버추얼라이즈 파이어월이 그 앞단에 자리매김해서 결제와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 패킷 처리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웹과 관련된 DMZ 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아마 트래픽 유발이 웹과 관련된 트래픽일 텐데요. 이 부분을 아예 특화적으로 존을 구성을 해서 저희 버추얼라이즈 파이어를 통한 어떤 그 인스펙션 기능을 수행하고 차단까지 할 수 있게끔 매핑을 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VDI 사용자에 대해서 인터넷 관문 접점에 대해서 인아웃 또는 내외부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제로 트러스트, 아까 이호석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외에는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트래픽을 우리를 거쳐라. 우리의 보안 정책을 받아서 허용이 되면은 내보내고 아니면은 거부해라 라는 관점으로 하이브리드 관점의 물리적과 논리적 이 부분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가시화 툴 같은 것도 당연히 뭐 그렇죠. 좋게 나오겠고요. 자, 이건 어떤 거죠? 단계를 자,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NSX 기반의 어떤 방어 요소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해커가 어떤 데이터를 탈취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 사이버 어택 라이프 사이클은 거의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복 루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의 어떤 준비 단계부터 만약에 클라우드 공간에 자리매김해서 특정 VM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약 요소가 발생됐을 때 공격을 해서 내 자원으로 만들고 그 뒤에 논리적인 공간의 자원들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이런 자원들을 단계별로 맞게끔 한다는 거고요. 결국 그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표 시스템 이동, 즉 1번 호스트에서 4번 호스트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개인적으로 차단하고 결론적으로 목표 공격이나 내부 자원이 유출되지 않게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들은 인증 서버를 공격을 해서 내일부터는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공격들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2중, 3중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단계별 방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가상 환경에서는 이 기존의 어떤 방화벽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뭐 클라우드 가상하면 우려되는 게 야, 그게 뚫리면 어떻게 되지 했는데 지금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만반의 준비가 돼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아주 좋은 플랫폼이지만 보안이 빠져 있다면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편리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실제로 이거는 해외 사례인가 보죠?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제 콜롬비아 그 스포츠웨어 그 사이트에 NXS 기반으로 대용량 고객 그 레퍼런스 사이트 구축 사례가 있고요. 그 기반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가 VM웨어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작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홍승호님, 해외 지사에서도 백업 속도 차로 고민하고 있는데 가속화 시스템용으로 연기해서 응용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속화라 그러면 웬 가속기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데 NSX에는 아쉽게도 그 기능은 없습니다. 이윤구님, 기존에 사용하는 서버의 가상화 밴더가 다르더라도 NSX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아니면 조합이 잘 되는 가상화 제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NSX vSphere 버전은 vSphere만 되고요. MH 버전은 ESXi, 하이퍼바이저, 젠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KVM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H 버전을 구입하시면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수열님, 망분리 환경에서 내부망과 외부망의 망 연계 솔루션을 사용 중일 때 NSX와 팔로알토 VM으로 구축 시 가질 수 있는 장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네네. 네. 실제 지금 가장 최근에 진행 중인 여러 그 고객사 POC나 그 데모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이 저희 요청사항으로 제일 많거든요. 네. 실제 예전 버전에서 망 분리를 진행하게 되면은 물리적 망 분리 장비를 사용해서 연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상 많이 그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뭐 VM와 같이 우수한 클라우드 벤더의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서 논리적인 망 분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NXS 기반의 파이어워를 통해서 레이어 4까지의 보안 적용이 된 상태로 망 분리를 어떻게 사용자 하나에 두 개의 VM을 할당해서 네. 내부망과 외부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동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 관점에서 망 분리를 말 그대로 망 분리를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 노운과 언노운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제품을 통해서 네. 각각의 VM들을 통제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존의 구분을 확실히 정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저희 같은 플랫폼이 같이 연계가 됐을 때 이 네. 논리적인 망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는 고객사 시연이나 POC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소요가 있고 또 고객사 반응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네네. 자, 원경진님, NSX의 안정성 측면에서 고가용성 확보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성이 복잡해질 경우 장애 나면 어떤 포인트에서 발생하는지 즉시 대응이 가능할까요?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ESX 서버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뭐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ESX의 서버가 크래시가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실제 네트워크 장비가 장애가 난다든지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는 사실 있을 수 있는데요. 논리적인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인 망 위에서 동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장애 고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플레인이 죽어도 데이터 플레인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네. 저희가 그 대신 이제 L4나 VPN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이제 후반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가용성이 조금 약간 약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7 버전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윤찬수님, 기업에서는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차단 후 필요 사이트 개별 허용의 정책을 사용하는데 보안을 위해 당연하지만 사용자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이 없을까요? 이건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고객사에서 정의를 내리는 보안 정책을 장비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말 그대로 화이트 리스트를 적용할지 블랙리스트를 적용할지는 어떻게 보면은 보안 관리자, 고객에서 정의하는 보안 관리자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을 보안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을 적용하고 적용을 했지만 뚫리지 않겠냐가 보안 벤더들의 숙제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개선책이라기보다는 좋은 질문이신데 이 보안 내부 지침을 저희 장비에서는 그대로 반영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태윤정님은 팔로알토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물리적 장비와 다르게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버추얼라이즈 파이어는 말 그대로 NXS 기반의 또는 VMware 레거시 방식의 탑재가 되는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그 NXS 매니저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NXS를 사용하시는 고객에 대해서는 파노라마라고 하는 중앙 집중형 제품, 그러니까 논리적인 물리적인 제품을 뭐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기반 위에 VM1000HV라는 제품이 각 호스트에 탑재가 되는 라이센스 베이스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 부분들은 뭐 물리적인 제품과 뭐 마찬가지로 저희 프라이스 리스트에 있는 그 정책을 네네. 따라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종규님, NSX에서 제공하는 방화벽이 단순히 패킷 필터링까지인지요? 저희가 레이어 2, 레이어 4, 레이어 2에서 레이어 4까지 포트 레벨까지 지원이 되고요. 스테이트풀 파이어월입니다. 네. 단순히 필터링은 아닙니다. 자, 유진호님, 3티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와 같이 사용한다면 느리거나 무리가 없을런지요? 네,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호스트당 20기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기가 네. BPS를.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뭐 느리거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자, 정정규님, 언노운 악성 코드에 대해서 샌드박스에 설치를 한다고 해도 해당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악성 코드인지 정상인지 판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 저희가 뭐 기존에 또 세션에서도 이 내용 APT를 가지고 또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APT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샌드박스 기법과 뭐 떨어질 수가 없죠.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퍼블릭 샌드박스와 그다음 로컬 샌드박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글로벌하게 메이저 그 APT 업체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오늘 날짜로 저희가 약 7,500 이상의 커스터머를 APT로 갖고 있습니다. 네네. 경쟁사 대비 거의 3, 4배의 고객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글로벌 메시지로 저희가 현재 언노운 머레어, 언노운 익스플로잇에 대해서 15분 안에
언노운 그 보안 패턴을 시그니처화 시킬 수 있는 기법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샌드박스 기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그 클라우드 베이스의 글로벌 그 핵심 엔지니어들이 네. 이와 같은 분석에 대한 기법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그니처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오탐에 대해서도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네. 오탐 탐지에 대한 부분도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엔드포인트 레벨 보안도 당연히.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다음에 그 이윤구님 방화벽을 통해 동일 네트워크에서 하이퍼바이저와 가상 머신 간 격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저희의 가장 주 목적이 이제 이 기능이죠. NSX를 사용했을 때 유연하게 기존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 가상화 관점에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방식은 예전 버전에서는 뭐 정책이 100줄이었다면은 네. 이런 V모션 같이 다이나믹한 역할 때문에요. NXS 기반에서는 그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정책으로 말 그대로 NXS가 갖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상태에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김승환님, 호스트별 VM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VM의 리소스는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요? 현재 NSX 6.2 버전으로 올라갔는데 현재 버전으로 연동도 가능할까요? 호스트별 VM이 설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VM의 리소스는 사실 저희가 사이징한 자료가 있고요. 그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이징을 할 때는 보통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8기가 정도,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2 CPU 정도, 예, 그 정도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50기가 정도 되는, 기본적으로 NSX의 구성을 위해서 기본 세팅이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승환님, 팔로알토와 연동 시 보안 정책에 대해서 기간 설정, 스케줄링도 가능한지요?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기본적으로 NXS와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NXS가 정의한 시큐리티 그룹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온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오브젝트가 아닌 폴리시 정책에 의해서 스케줄링 정책을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전체에 대한 큰 그림과 세부적인 정책 그룹을 뭐 분리를 해서 스케줄링화된 작업으로 정책을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도 저희가 파노라마에서 전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영식님, 논리적 서버, 네트워크, 방화벽 등에 대한 구성도를 자동으로 그려줄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보통 이제 무선 쪽을 진행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뭐 마이너한 거긴 합니다. 어떤 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개발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걸 자동으로 그래픽해서 그리지는 않는데 네. 저거랑 유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글로벌 위험 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안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디서 위협이 발생이 됐는지, 나를 공격하는 자원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네. 글로벌 위험 맵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는 좀 그래픽하게 보여줄 수가 있죠. 자, 노광태님, 해당 시스템을 저희 회사에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 간이 평가를 할 수 있는 툴이 있는지요? 현재 클라우드를 통해 전 임직원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보안 관점으로 보게 네네. 되면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제 모듈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망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서비스 임팩트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고객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탭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구조라면은 저희가 최종 버전에서는 가상 공간에 인입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사용하고 계시는 서비스의 임팩트가 없게 발생할 때는 물리적 장비에서 탭 모드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레이어 7까지의 어떤 보안 위협 패턴들을 분석해서 네. 리포트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보를 보시고 나중에 가상 환경에 보안 제품을 접목시킬 수 있게끔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현수님, 여러 호스트를 운영 중에 있을 때 특정 호스트에 구축된 팔로알토 방화벽 한 대 문제가 됐을 경우는 페일오버는 가능한가요? 네. 이때 해당 호스트 안에 있는 VM은 보호가 가능한가요?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기본적으로 NXS의 가장 큰 장점, 네트워크 가상화 관점에서 그 분산형 디스트리 스위치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오늘 장표에는 뭐 빠져 있지만 뭐 한 4-5장짜리로 구성된 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그 호스트에 설치된 버추얼라이즈드 파이어월이 문제가 됐을 때 네. 인접한 다른 호스트로 매핑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HA로 넘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호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VM들은 자연스럽게 V모션으로 타 호스트로 넘길 수 있게끔 그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중화 구성은 같은 호스트에서 꼭 2대를 구성을 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NXS 환경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트워크 가상화 부분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중화 구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구님, NSX는 지금 당장 적용시켜도 무리가 없는 제품으로 보이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서버와 네트워크 팀의 혼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저희가 네트워크 팀에다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NSX는 네트워크 제품입니다. 네. 즉 그 서버 엔지니어들이 NSX를 다룬다고 보통 이게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 네트워크 기반의 그 지식이 없으면 NSX를 다룰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도 벤더가 다르면 엔지니어들이 그 벤더에 맞게끔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하듯이 NSX의 그 구성이 돼 있으면 vCenter에 들어가서 NSX를 통해 컨피그레이션을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하시는 것이 맞는 그림이겠습니다. 네. 자, 이춘성님,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세미나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방어가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데요. 해당 제품의 기능과 성능,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 기존의 POC나 테스트를 진행하셨던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을까요? 두 밴더 다 질문이 네네네 공통적인 것 예,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내용도 실제 실망 고객사 환경과 똑같이 만든 이제 테스트망이고요. 네. 뭐 고객사망을 오픈해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구성 환경과 동일한 구조로 뭐 이중화 구성부터 NSX의 최신 버전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개별적으로 뭐 연락을 주시면은 뭐 실제 방문을 해서 그 환경을 자세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황경상님, VMware 기반으로 서버 가상화 VDR을 사용 중에 있고 올해 BCDR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엔지니어링 VDI와 사이트-투-사이트 간 가상화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NSX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요? 추가로 NSX를 도입하면 L2가 확장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백업 DR이 아닌 BCDR이 가능하죠? 저희가 현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 그림에서 사실 아까 도표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VDI에서 도입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보안이겠죠. 네네. VDI 간의 그 통신을 지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NSX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제 기능이 이제 L2 스트레이티지라 그래갖고 멀티 사이트를 갖다가 하나의 사이트로 운영을 네네.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 백업 DR이 아니더라도 아까 저희가 그냥 액티브 DR로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류영근님, NSX를 SDN, NFV로 볼 수 있는지요? 사실은 NFV라는 정의를 그냥 단순히 장비를 가상화시킨 거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저희가 정의하는 NFV란 솔루셔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LT 장비 같이 장비와 솔루션이 같이 있는 것들을 이제 가상화로 내리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NFV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플랫폼. 네. 그래서 SDN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장비를 제어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세븐에서는 이제 장비를 진취적으로 이제 제어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SDN 플러스 혹은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용어를 부르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NSX 기반의 팔로알토를 구축하려면 1000H와 파노라마 라이센스를 모두 구매해야 하는지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레거시 방식에서는 이제 그 네 가지 에디션을 갖고 선택해서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NSX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네트워크 가상화 기반의 그 고도화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SX 메이저와 파노라마가 일단 매칭이 되고요. 그 기반으로 VM1000 시리즈가 자동 배포가 되기 때문에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송우진님, NSX 팔로알토 RPv6 관련해서 지원되는지요?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네. 안승희님, 가상 데스크탑 운영하다 보면 주변 기기 연결, USB나 지문인식 등을 위해서 특정 사용자만을 승인 절차를 통해 포트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거부된 그룹 정책 안에서 특정 사용자를 특정 기간에 허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지요? 기간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는데 기간은 아직 제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예. 정정규님, VDI 구축한 회사에서 보안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시다면 NSX와 팔로알토 제품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설득을 시켜야 될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NSX가 네트워크 가상화뿐만이 아니라 보안이 아주 고도화되게 이제 최근 그 플랫폼이 적용이 돼 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을 더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그런 보안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양사가 같이 코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완벽한 보안에 대한 어떤 100에 가까운 보안을 적용시킬 수 있게끔 노력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NSX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버추얼 파이어는 한 놈이다 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윈윈해야죠. 아니 옆에 있는 분도 한 몸이라고 하셔야지. 아니라고 할 뻔했는데. 자, 김승환님, NSX에서 하드웨어 V탭이 6.1, 2.1에서 업데이트된다고 알고 있는데 하드웨어 밴드 장비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리스타, 주니퍼 이런 장비들이 있고요. 네. 아마 아직은 이제 GA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A가 되면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겠고요. 자, 김수열님, 김승환님 두 분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핸드폰 이메일 주소, 핸드폰 이메일 주소, 이름, 네, 이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해 계시면 저희가 지금 10분 추첨해서 지원한 장우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고 하죠. 네. 오늘 뭐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그 글로벌하게 클라우드 벤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VM웨어와 같이 조인트 웨비나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오늘 이후에라도 어떤 그 클라우드 플러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소요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또는 VM웨어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 부장님? 네, NSX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에게 오늘 사실 알려진 기회가 됐었으면 하고요. 팔로알토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강한 보안 정책을 고객의 환경에 맞게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장님, 그 NSX 있잖아요. 예. 그거를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나중에 테스트라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아쉽게도 저희가 보통 그 VMware 제품들이 다 무료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NSX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지원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UTD라고 해서 NSX 기반의 보안,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접목된 온라인 랩을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 오프라인 세션을 통해서 네. 교육을 진행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아주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보기는요 한 일주일 뒤쯤에 저희 토크IT 사이트에 토크IT.tv 사이트에 있고요. 여러분들 아직 토크IT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간단하게 회원 등록하셔가지고 여기서 좀 신뢰 좀 없애버리시고요. 이미지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좀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